아직도 투자를 하면 좀 위험한 것, 좋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더 큰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투자도 있습니다. 오늘 BGNCU에서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임팩트 투자에 대해 한국사회투자의 이종익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임팩트 투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임팩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사회투자는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 후 약 여태까지 200개의 기업에 임팩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제공했고요. 아울러서 또한 경영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투자 규모는 약 700억 원 정도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적절한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생존하고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투자는 임팩트 투자와 함께 경영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무 전략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법률이나 IT 등 전문적인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팩트 투자라는 단어는 좀 알려지고 있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임팩트 투자가 어떤 투자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실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해소를 하고자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나 주택을 공유하는 우버와 같은 이제 공유 경제를 주로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금융기관들, 핀테크 기업들이죠. 그런 데들이 실제로 많이 출연했는데 임팩트 투자는 이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투자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투자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공익적인 측면이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수익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려한 투자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가 기존의 사회 투자랑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사회 투자라 그러면 실제로 사회 가치를 해결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중점을 뒀지만 임팩트 투자는 기업의 기본인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기본을 탄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투자에 유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어떤 분야에 주로 임팩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금융이나 인프라 그리고 주택 이런 부분에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임팩트 투자가 초기라서 주로 이제 소셜 벤처라든지 사회적 기업 이런 쪽으로 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산업으로 보게 되면 주로 복지적인 영역에서 지금 투자가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핀테크라든지 좀 더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된 그런 주제 쪽으로 많이 투자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주셨던 거를 좀 기억이 나는데 이 불가사리를 활용해서 제설제를 만드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재밌는 기업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그 어장을 좀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가사리입니다.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불가사리를 어민들한테 수매를 해서 이거를 폐기를 하는 그런 비용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임팩트 기업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러한 불가사리를 건조시켜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었습니다. 아다시피 염화칼슘에 의한 그 제설제는 차량 부식이나 교량 같은 부식 그리고 식물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제설제를 활용을 함으로써 그 어족 자원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환경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도 낼 수 있는 이런 기업 활동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이 대표적인 임팩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흔하게는 생각하기 어려운 좀 하지만 사회에는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임팩트 투자라고 네, 생각할 맞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금융 측면에서는 또 P2P 금융에도 좀 투자가 되고 있고 네. 또 장애인이나 이 임산부 같은 여행 약자를 위한 이제 기업들의 네.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자, 이 임팩트 투자가 선진국에서는 좀 일찍 우리나라보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 우리나라도 이 소득 양극화 문제가 좀 심각하죠.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또한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 예산이 약 150조 정도 되고요. 이는 전체 정부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복지 예산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기업들이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한 임팩트를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임팩트 투자가 이러한 혁신 기업들을 좀 더 발굴함으로써 단순하게 어떤 시혜적인 그런 복지가 아닌 이 지속 가능성 있고 좀 더 확장성이 높은 그러한 사회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는 이제 임팩트 기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임팩트 투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진국은 어떤지 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은 2008년 이후에 주로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됐는데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이 가장 임팩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투자 시장의 10% 이상 되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임팩트 투자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정부에서 그 실제 임팩트 자금들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모태펀드라든지 성장 사다리 펀드 이러한 실제적으로 벤처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또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자금들이 풀리고 있는데 전체 그 규모는 3,20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분석했을 때 전체 임팩트 펀드의 수요는 약 한 3조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굉장히 상당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크기만큼이나 수익률도 좀 괜찮나요? 그 수익률도 지금 이제 선진국은 임팩트 투자가 이미 활성화되어 가지고요. 한 20년간의 투자 수익률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 20년 동안 그 투자 중에서 한 1억 불 이내에 있는 그런 투자들의 수익률을 비교했는데 약 7%에서 10% 정도의 평균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상업적인 투자를 비교했을 때도 결코 낮지 않은 수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가 좀 더 선진국에서 좀 더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팩트 투자가 기반이 다져지고 활성화되면 수익률도 결국에는 쫓아올 수 있다. 네, 이런 결론으로 내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이제 한국 사회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임팩트 투자 분야에서 좀 앞장을 서고 계신데 투자는 어찌됐든 임팩트 투자든 일반적인 투자든 네. 이 기업에 대한 판단 그리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 투자가 갖고 계신 이 투자에 있어서의 가치 또 어떻게 기업을 판단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임팩트 투자는 일반 투자와 마찬가지로 우선 중시되는 게 투자 수익률이죠. 하지만 이제 투자 수익률을 판단하기 전에 한국사회 투자에서 임팩트 투자 기업들을 판단할 때는 우선 그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가, 또한 대표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를 먼저 봅니다. 그렇게 먼저 판단을 하고요. 다음으로서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익 모델, 즉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또한 수익 모델에 따른 상품과 고객과 시장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임팩트 투자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K나 뭐 금융기관에는 산업은행 등 이렇게 임팩트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곳들도 생기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곳들도 네. 생기고 있는데 네. 한국사회투자는 이제 일찍 임팩트 투자를 시작하신 기관으로서 이 투자나 컨설팅, 엑셀러레이팅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계실까요? 네. 이제 기업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실제 이제 시드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하는데요. 이 각 단계별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자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나 창업 전 단계의 그런 초창기 기업들한테는 주로 경영 역량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켓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투자 자금을 유치하고 또한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또 아니면 시장 확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문적인 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하였습니다. 네, 한국사회투자가 이렇게 좀 생애 주기별 또 기업의 단계별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갖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또 경쟁력을 쌓아오신 것 같은데 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파트너사가 또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트너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대기업 파트너사들 중에 함께 해서 활동이 성공을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실제로 이 임팩트 투자와 또한 이 임팩트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데하고는 파트너십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에너지 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드리거나 아니면 에너지 소외계층에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거나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육성하는 사업들을 했고요. 또한 이제 교보생명 같은 데하고는 주로 어린이와 그 여성들을 위해서 그 실제 일자리와 또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들. 또한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JDC와 협업해서 제주 각 지역에 있는 혁신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 육성하는 경우, 또 외국계이지만 메트라이프 생명 같은 데하고는 실제로 금융 포용 또한 금융 소외계층 또한 금융 헬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핀테크 기업 그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해서 투자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회 공헌, 임팩트 투자에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혹시 그 문의는 계속 오고 있나요? 대기업들로부터? 네, 최근에 대기업도 임팩트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또 대기업이 또 특징으로 하는 그런 규모라든지 또 본인들의 어떤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기업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투자 협업이라든지 또 기업들 발굴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7년간 임팩트 투자와 또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서 꾸준히 달려오셨지만 앞으로가 또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회 투자가 가진 앞으로의 목표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임팩트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저희가 달려온 길을 따라서 또 많은 그러한 임팩트 투자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또한 이 투자 회사들이 또 비영리, 영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투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고의 또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 회사로서 전문적인 임팩트 투자 회사로서 자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앞장서서 또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들을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또한 지역과 또한 정부 기관들하고 연결되는 프로그램들
또한 개인들이 효과적으로 임팩트 투자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 문제 해결과 또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더 좋은 투자, 임팩트 투자에 대해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